안녕하세요. 용쌤의 영화 같은 일상의 용쌤입니다. 최근에 제가 오컬트 단편 영화에 도전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 촬영 감독과 미술 감독으로 참여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니시 코리아에서 니시 아테나 시네렌즈를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와우! 그래서 오늘 단편 영화에 투입했던 아테나 시네렌즈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그리고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 가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네렌즈와 포토렌즈와의 차이. 제가 처음 시네렌즈를 사용해 보는데 사용해 보면서도 확실히 그 차이점이 느껴지더라고요. 간단하게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재질이 굉장히 단단하게 제작이 됐다. 포커스링과 기어링이 멋있게 있다는 거. 그래서 렌즈 디자인 자체가 포토렌즈보다 뭔가 더 있어 보인다.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포커스링과 기어링이 있는 이유가 수동 렌즈거든요. 이 수동 렌즈를 혼자 운영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커스 풀러가 붙거나 아니면은 무선으로 포커스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팔로우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기어링이 자체적으로 있어서 이런 것들을 쉽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재질이 굉장히 단단한데 영화 촬영 현장을 생각해 봤을 때 야외 촬영, 뭐 필요하면은 비를 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자동차 씬, 지미짐이나 이런 데 높게 달아서 운영을 한다던가 스턴트가 필요한 그런 위험한 촬영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렌즈의 재질을 좀 단단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특징이 제가 생각했을 때 바로 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질감. 포토렌즈는 엄청나게 선명한 느낌이라면 이 시네렌즈는 뭔가 이 질감이 조금 다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웃포커싱이 좀 극대화돼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포토렌즈는 F 조리개를 사용한다면 시네렌즈는 T를 사용한다. 저는 F예요. F 값은 이 렌즈 직경에 따라 같은 F 값이라고 하더라도 노출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T는 빛이 센서에 들어왔을 때의 양을 측정한 값이어서 노출이 F에 비해 더 정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네렌즈들이라도 이 같은 T 값이라면 노출이 거의 똑같다. 니시 아테나 시네렌즈 외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조리개링, 포커스링 이렇게 있는 것도 멋있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멋있게 잘 나왔어요. 뭔가 있어 보이는 렌즈입니다. 앞에 포커스링이 있고 뒤에는 이제 조리개링이 있습니다. 포커스의 거리를 표시해 두었고요. 뒤에 조리개링에는 T1.9부터 T22까지 있고 14mm와 135mm를 제외하고는 모두 T1.9입니다. 특히 포커스링과 조리개링이 시네렌즈답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노출을 변화시키거나 할 때 부드럽게 변화시킬 수 있고요. 포커스도 세밀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선예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선예도가 칼같이 뭔가 선명한 느낌은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질감이 다른 느낌이랄까요? 포커스가 맞은 부분은 선명한데,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이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이 나서 그런지 이게 시네렌즈구나 싶을 정도로 질감이 뭔가 단단해 보이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시 아테나 시네렌즈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 포커스 브리딩이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부 포토 렌즈 같은 경우 포커스 브리딩이 꽤나 있는 편이어서 특히 영화 촬영을 할 때 이 포커스를 이동하는 장면들이 종종 있는데 그 장면에서 만약에 포커스 브리딩이 심해서 화각이 좀 변한다, 그 장면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의도가 조금 벗어나는 장면이 되는 건데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영화 찍을 때 인물의 뭐 포커스가 변화한다던가 이런 느낌을 줄 때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테나 렌즈를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케입니다. 보케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면 보통 이제 레몬 모양으로 바뀐다던가 이런데 아테나 렌즈 같은 경우 대부분 거의 원형을 유지하는 보케이고요. 특히 좀 독특했던 게 35mm는 좀 다른 보케더라고요. 다른 화각들은 원형이 좀 꽉 차 있는 보케라면 35mm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투명해서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 도넛 보케 같은 느낌이 나요. 제가 최근에 찍은 영화 오컬트 장르의 특성상 몽환적이고 뭔가 이런 독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35mm 렌즈를 정말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화각도 화각이지만 독특한 보케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단점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잘 이용하면 이것도 좋은 크리에이티브 영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이번 영화에서 제가 클로즈업 렌즈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클로즈업 렌즈를 아테나 렌즈 앞부분에 장착을 하게 되면은 기존 최소 초점 거리보다도 훨씬 가깝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인공의 눈을 가까이서 찍는 장면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사용을 했고 매크로 렌즈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이 접사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다만 심도가 굉장히 얕다 보니까 포커스 맞추기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클로즈업 렌즈를 사용하실 때 조명을 좀 빵빵하게 치고 그리고 조리개를 좀 최대한 조여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촬영 환경이 좀 조명을 빵빵하게 칠 환경은 아니었어가지고 결국엔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 포커스를 맞추기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좀 최대한 조이는 게 아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테나 렌즈가 최소 초점 거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수동 렌즈고 시네 렌즈라고 해서 최소 초점 거리가 좀 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가깝습니다. 최소 초점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T1.9이고 시네 렌즈고 이 얘기는 뭐다? 네, 아웃포커싱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너무 좋았습니다. 피사체를 그냥도 f2.8이나 f1.8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아테나 렌즈 같은 경우 T1.9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던 렌즈였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할 만한 것이 이 단편 영화에서 사용했던 렌즈가 14mm, 25mm, 35mm, 50mm, 85mm 이렇게 5알이었는데 이 5개의 렌즈 모두 색감이 거의 동일한 게 너무 놀랐어요. 사실 같은 제조사의 렌즈라고 해도 색감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 아테나 렌즈들은 색상이 거의 동일하고 그 질감도 거의 동일해서 이 부분은 편집할 때도 촬영할 때도 편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촬영하면서 모니터하면서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찍어놓은 것들을 확인하면서도 뭔가 이 질감과 이 깊이감, 예쁜 보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시네 렌즈를 사용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면서 약간 불편했던 점도 있었어요. 물론 저예산 영화였고 그리고 소규모로 진행됐고 촬영도 이제 포커스 풀러 없이 온전히 제가 수동으로 포커스를 맞추며 진행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불편했던 점이 포커스링의 거리 표시한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게 뭐 2와 3 사이 뭐 이렇게 외우고 뭔가 포커스를 잡아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눈금이 한 몇 칸 정도 더 있으면 좋겠지 않나. 다른 시네 렌즈도 뭐 이런지 아니면은 이렇게 더 정밀하게 표시할 수는 없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뭐 아쉬웠던 점은 그런 포커스링의 그 표시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건 근데 뭐 예산을 더 추가해서 포커스 풀러가 해줘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자, 제가 이번 단편 영화에
아테나 시내 렌즈를 사용해 보면서 와, 정말 이래서 시내 렌즈를 사용하는구나. 개인적으로 이 아테나 렌즈를 다 구입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외형도 일단 멋지고, 그리고 포커스 브리딩 없고, 보케 정말 예쁘고요. 특히 35mm는 독특해요. 보케가 아테나 렌즈만의 뭔가 질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해서 앞으로도 제 이제 개인 작품이라던가 단편 영화 참여할 때 이 아테나 렌즈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아테나 렌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